저는 어렸을 적부터 유독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변 양반집 딸들은 다 한다는 시침질조차 서툴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저 백년 가약을 약속한 서방님마저도 일찍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청산과부로 살아온 세월만 하더라도 벌써 1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동안 헛헛한 마음을 달래가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껏 키워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든 원하는 자식 하나 출세, 혼인시키는 것조차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부로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군요. 동네 남정네들과 말이라도 섞을라치면 그 어떤 소문보다도 빠르게 제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나 아들이 크며 듣지 않을까, 상처를 받기라도 할까 걱정되어 무엇 하나 제 의지대로 결정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보아야 정확하겠지요. 다행히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불리지 않고 평생 쓰고도 아들, 손주들까지는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아들은 제 아비를 쏙 빼닮아 어렸을 적부터 타고난 사업가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급제에 명망이 있는 건 아니었어도 인품이나 성정,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덕망도 좋아 주변의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과부가 된 제 아래에서도 날개 돋친 듯 잘 자라주더군요. 지난 겨울에는 아주 참한 아가씨와 혼례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 있어 잠시 며느리와 저 둘이 지내고 있지만 둘 사이는 퍽 나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와 제가 시집을 왔을 시절 아주 작은 아기였던 머슴 만석이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군요. 꼭 집 앞 산책을 나가야 할 때도 만석이를 데리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보통 아낙네들 시중을 드는 몸종과 함께 나가도 될 것을 한번 의심을 시작하였더니 눈에 밟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더군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밤중에 며느리가 방에서 온전히 잘 자고 있는지, 혹시 누군가 방에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게 되더군요. 사실 만석이는 몸종답지 않게 키도 훤칠하고 인물이 꽤 좋은 편입니다. 외적인 부분만 보자면 여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매력을 모두 다 갖춘 남자죠. 아마 신분이 높았다면 혼인을 원하는 양반집 자녀들이 도성 밖까지 줄을 서고도 남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만 몸종 일을 하다 보니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진 않더군요. 제 아들이 지방으로 몇 달간 떠나 있기 전까진 말이죠. 며느리와의 사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으나 집 안에 떠도는 소문마저 좋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난 후 만석이뿐만 아니라 잠시 즐길 수 있는 여흥의 대상을 찾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집안 식구이고 대체 불가한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손을 뻗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마당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선을 넘기 전 제가 유혹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머슴 만석이를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민망했으나 남자와 손을 잡거나 살갗을 맞대는 행위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솔직한 말로는 어느 한편에서 기대감이 불쑥 치솟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만석이를 불러 스스로 저를 탐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만석이는 다른 몸종들과 따로 불러 안채에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라며 펄쩍 뛰더니 이내 맵기 올라오는 고기 반찬에 쌀밥에 매료되었는지 은근히 식사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게 눈에 띄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왜 자신에게 이런 덕을 베푸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면대면한 집안 마님 몸종으로만 지내왔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도 평생 맛보기 어려운 팔첩반상을 매일 받는다는 것이 이내 즐거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열흘 정도 극진히 돌봐주었더니 좋았던 몸이 더 올라오고 잘생긴 얼굴은 더 활기를 찼더군요. 저희 동네에서는 여느 집 자식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한 외모를 가진 남정네로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괜스레 저 역시 우쭐해졌어요. 만석이는 제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 집안 내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나섰습니다. 일반 몸종들이 해야 할 일들도 먼저 나서 해치우려 하더군요. 그래서 은근히 불러 너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일러 두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지만 그마저도 퍽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새순물을 떠오거나 어둠이 무섭단 핑계로 제 방 앞 보초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이런 요구를 할 때 빤히 내려다보는 눈빛이 낯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마을에 좀도둑이 설치고 다닌단 소문이 돌더군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나 별일이야 없겠지만 워낙 흉흉한 시기인지라 그날은 예정보다 이르게 만석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아라 하고는 항상 보여주었던 단정한 모습에서 조금 더 힘을 빼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른 모습에 빤히 바라보는 것 같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밖이 보일 이 만무한 창호지만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은근히 더위에 지친 듯 이불 밖으로 다리 한쪽을 걷어냈습니다. 아스라이 부서져 들어오는 월광의 하얀 다리가 내비치니 만석이의 눈길도 이쪽으로 머무는 듯하였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오랜만인 이런 낯선 상황에 절로 긴장이 되어 침이 꼴깍 삼켜지더군요. 팽팽한 긴장감이 그런 순간 만석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다리 위 살포시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으나 올라오는 울음을 참고 멀어져 가려는 바지춤을 살짝 잡고 누운 채 만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제 옆으로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빛을 등지고 앉아 표정은 자세히 볼 수 없었으나 긴장한 듯 투박하게 내뱉는 숨결이 저까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이날 자연스럽게 만석이에게 제 몸을 맡겼고 슬로 오랜만에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 후로는 며느리와의 사이를 의심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시시때때로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나오고 밤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터라 안채 근처에서 만석이가 벗어날 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느라 시간이 정신없이 흐르더군요. 더러는 아는지 모르는지 제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이전보다 훨씬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닌 말이 아니라 만석이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크게 알게 해주는 사내이더군요.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능숙한 모습에 큰 장정 아들까지 둔 채가 되려 민망해졌을 정도이니까요. 비밀이 없는 주변 이웃들에게는 은근히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부부야 각자 알게 모르게 유흥거리 하나 정도는 두는 법이고 아녀자들끼리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숨길 거리도 없었으니까요. 이미 외모나 훤칠한 키, 좋은 몸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만석이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제가 그 일을 언제 유혹할지 궁금했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저로서도 이렇게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처음인지라 얼굴이 화탓해졌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만석이의 시도 때도 없는 출입으로 몸이 고단하기까지 하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머슴들 밥상 역시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었다고 생각하였건만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매일 팔첩 반상을 받은 후로는 어째 더 체력이 느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오밤중 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임을 가지는 여인 중 하나가 조심히 다가와 속삭이더군요. 그 만석이라는 머슴 일주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도 요즘 돌아다닌다는 도적 때문에 밤중 불안에 잠에 들 수가 없다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이는 저와 같은 처지로 꽤 오랜 시간 과부로 홀로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 모두 명망 높은 가문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지만 여인으로서의 삶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걸 100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중을 들고 있었던 만석이를 그대로 그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더니 한 일주일가량 잘 먹고 즐기다 왔는지 이전보다도 더 얼굴이 활짝 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긴히 불러 물어보았더니 자기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며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겁니다. 제게 은근한 부탁을 했던 그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놀이개에 어여쁜 신까지 함께 사서 찾아왔더군요. 그제서야 다른 이들이 저를 보고 했던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뽀얀 쌀가루 위 연분홍 꽃이 풀띄운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 역시 그간 만석이와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서방님과 맺었던 관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동안은 허겁지겁 비위를 맞춰 주느라 바빠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네에 만석이와 언제 한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마님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요즘 모이면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처럼 약간씩 빌려주는 건 어떠냐 하더군요. 저 역시 만석이가 돌아온 날부터 다시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안겨다 주는 시간이 시작되어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관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기쁨도 있었지만 곧 다시 돌아올 아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 위해서는 잠시 자중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으니까요. 어쨌거나 만석이를 불러 물어봐야 하겠다 싶어 더 식사에 신경을 썼습니다. 만석이에게 얼마 전처럼 다른 양반집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니? 했더니 이제는 제법 맛있는 식사 앞에서도 점잖게 식사를 하면서도 고개를 세게 끄덕이더군요. 웃으며 그럼 일주일 간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댁을 일러줄 테니 가보거라 하였더니 또 군말 없이 동의합니다. 이내 서운해져 너는 맛있는 것만 주면 나도 떠날 수 있겠구나 했더니 급히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당치 않은 말씀이라며 얼굴이 빨갛게 변해 마님 곁에 있고 싶다는 충정을 확인하였더니 되려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만석이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게 올 때에는 을에 무엇이라도 하나 사오거나 저희 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까지 은근히 저희 가문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만석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일반 몸종과는 달라지더군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피부에 흐르는 광이며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카락과 옷차림은 여인네들 눈길을 끌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장사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으나 슬쩍 의중을 떠보았더니 만석이는 그저 달라진 대우가 행복한가 보더군요. 별다른 말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녀 가면서 동네 마님들을 모셨습니다. 저 역시 한번 이런 관계가 계속되니 자꾸만 더 대담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낮 시간에는 누군가 보기라도 할까봐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시시때때로 나당일을 하고 있는 만석이를 불러서 낮에도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몸종들도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지방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정신없이 관계를 가지고 잠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안 인사 역시 받기가 버거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혹여나 아들이 눈치라도 챌까봐 전전긍긍하며 인사를 받을 채비를 마치기도 하였죠. 애진작의 며느리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마친 모양이더군요. 은근슬쩍 만석이를 불러 우리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적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나 혼자 그런 건가 싶어 얼굴이 화탓해지더라고요. 그럼 며느리와 왜 그렇게 붙어 있었느냐 물으니 그저 힘쓸 일이 있어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만석이가 며느리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혹은 정말로 아무 일이 없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다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믿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이든 밤이든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풀지 못했던 육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지요. 또 은근히 만석이를 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며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역시도 요즘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여흥 중 하나입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직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혹여나 낯 부끄럽게 아이를 가지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과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밤낮 없이 관계를 가지니 절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젠 이 관계를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